KCNTV 한종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시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과연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모든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3분의 1 국가가 높은 물 부족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하고요. 중국은 한국보다 더 심한 물 부족 국가 순위 하위에 속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주제는 바로 물입니다. 보옥 언니는 이 지구상에서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다소 알고 있지만 자세한 건 모르는데요. 윤순자 씨는 알고 있었나요? 예, 저는 많은 나라에서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TV를 통해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물을 절약해야 하는 점은 전 지구 모든 분들이 관심사이죠. 네, 저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물에 관한 프로를 하면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네. 예, 그럼 화실 씨가 더 많이 알게 된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네요. 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공장을 돌릴 수도 없다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더 많은 물을 차지하려고 나라들 사이에 그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대요. 네, 물 때문에 다투고 있는 나라는 주로 어디이지요? 네, 물 때문에 다투고 있는 지역은 주로 요르단강 유역인데요. 예, 요르단이라면 아시아 서부에 있는 나라, 중국어로 외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시아 서부에 있는 나라 그 중국어로 외단이지요. 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요르단 이 세 국가에서는 이 요르단 강의 물을 주요 식수원이자 농업 용수로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수력 발전에도 이용하고 있대요. 근데 1967년에 그 시리아가 요르단 강 상류에 그 댐을 건설하려고 하자. 댐은 우리 중국 사람들은 수이쿨 하나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댐을 건설하려고 하자 그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에 강물이 들어오지 않을까봐 전쟁을 일으켰다네요. 네, 그래서 물 때문에 싸움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 갈릴리호가 이스라엘의 그 주요 식수원이 되었대요.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갈릴리호를 사이에 두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네요. 네. 참 물이 생명수란 말이 있잖아요. 생명수를 더 차지하려고 물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일강 유역에서 아프리카 동북부를 흐르는 나일강을 둘러싼 싸움은 1950년대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고요. 네, 지난 50년대부터 시작한 물싸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면 62여 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예, 지겹게도 싸우고 있네요. 네. 생명수인지라 서로 더 차지하려고 그런 거죠. 물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탕구라산의 그 동쪽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중국 경내에서는
란창지앙이라 불리우고요. 그 인도 지나 반도부터는 메콩강이라 불리우는데요. 이 메콩강을 둘러싸고 우리 중국과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나라들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2010년에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다가 거대한 셔완 댐을 건설했는데요. 그러자 그 메콩강이 흐르는 나머지 그 나라 아래 하류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댐을 건설해서 자신들이 나라에 들어오는 물을 막았다며 이제 크게 반발하는 거지요. 네, 그렇군요. 네. 이 외에도 더 많은 물을 확보하려는 나라 간의 분쟁이 많은데요. 그 겐지스 강을 둘러싼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분쟁, 브라마푸트라 강을 둘러싼 우리 중국과 인도의 분쟁, 그리고 리오 그란데 강을 둘러싼 미국과 멕시코의 분쟁, 오카방고 강을 둘러싼 앙골라와 나미비아의 분쟁 등등 강을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네, 이화실 선생님께서 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네. 예.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공부를 좀 했답니다. 예.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물 분쟁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네요. 네. 물은 소중한 자원이어서 많이 아껴야겠어요. 흔하게 쓰는 걸 두고 물 쓰듯 한다는 말은 이젠 옛말이 되었네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위해서라도 물을 아껴야죠. 그렇죠. 예. 저도 평소에 물을 아껴 쓰는 편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늘 물이 풍부하니까 그 물에 대한 소중함을 그토록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프로를 하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자책을 느꼈어요. 물을 더욱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윤순자 아나운서와 제한동포 이태수 씨가 부른 노래 잘했꿍 잘했어. 영감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내 영감이라 하지. 마누라, 왜 그래요? 왜 잠깐 내려놓은 얼룩이 상처를 보았나? 봤죠? 어째서? 진정집 오라비 장난을 미천에 주었지.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내 마누라지. 난 왜 불러? 사랑채 비워주고 10만원 전세를 받았어. 받았지. 어째서? 방앗간 찾으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내 영감이라 하지. 마누라, 왜 불러요? 악정만한 이미 술값에 독촉을 왔었나? 왔었죠. 뭘 했나? 술병을 고치려고 지리산학교로 갔다 했지. 잘했어.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감사합니다. 제제 본명은 빠이빠이. 서울시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국토의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계절에 따른 강수의 편차가 심해서 국민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물을 펑펑 쓰고 있는 걸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우나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예, 물은 예, 공짜라 생각해서 그래서인지 예, 많은 사람들이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고 머리에다 샴푸 바르고 심지어 때를 밀 때에도 계속 물을 틀어놓곤 하더군요. 그니까요. 네, 하여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친절히 말을 합니다. 예, 물을 좀 아껴 씁시다.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참 죄송합니다 하고는 물을 쓰지만 어떤 분들은 당신이 건물 주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아주 건방져요. 네. 예, 여기에 물을 아껴 씁시다 라고 쓴 글이 안 보입니까? 라고 알려드려도 들은 척 만 척 하더라고요. 네, 참 화가 납니다. 그니까요. 네. 예, 저희 한 지인은 아들 둘이 새빵 맞고 있는 집에 갔다가 초풍 기절했대요. 왜요? 그때 글쎄 가보니까 세면대와 싱크대 물을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그지 않아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더래요. 저런, 네, 그러면은 물이 엄청 낭비됐을 건데요. 지인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물 낭비하는 걸 보니 답답하구나. 아무리 벌어도 물세 내기도 벅차겠다 하며 물을 잠그고 아들들이 퇴근하자 앉혀놓고 뜨끔하게 타일렀대요. 네. 저도 이번 프로의 주제를 물로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 계기가 뭔데요? 바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군자동 월세방 그 아래층에서 물을 너무 흔적만져 쓰는 걸 보고 아직도 물 절약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서 물을 아끼자는 프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 참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사연인즉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저희 아래층에 세종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 서너 명이 공동 임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세종대학 바로 그 근처에서 이제 새방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학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들었는데 그들은 항상 이제 새벽 1-2시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너무 떠들썩하는 소리에서 이제 잠에서 깨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였어요. 막 노래 부르고 막 큰 소리로 히닥거리더니 한 2시 반쯤 아마 샤워를 하는지 그 샤워기를 틀고 막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래층인데 그렇게 잘 들려요? 네. 한밤중이라 고요하잖아요. 네. 마치 저희 침대 밑에서 나는 소리처럼 똑똑히 들려요. 네, 한밤중이면 그 소리가 아무리 약해도 잘 들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인데요. 소음 처리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소음이 조금만 심해도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언제쯤 샤워 다 하겠나 하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도 끝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화나고 짜증나는 건 한밤중에 소음도 소음이지만 그 샤워기가 중간에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연속 흐르는 거예요. 저런, 네. 아마 학생들이 샤워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예. 맞아요. 그거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나가지요. 글쎄요. 네. 근데 샤워하면 진짜 그 중간에 뭐 샴푸도 하고 뭐 바디워시도 바로 갈 텐데 그럴 때도 샤워기 물은 그냥 흐르게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그 욕실이 작아가지고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구조가 상하층 똑 같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까지 중간중간 물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번도 안 끊기고 연속 흐르더라고요. 그러니 물이 얼마나 낭비되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속 흐르던 물소리가 드디어 멈추길래 시계를 봤어요. 몇 시인지 아세요? 몇 시예요? 새벽 3시 반이더라고요. 1시간만 더 꼬박그럼 물을 흘렸네요. 그렇죠. 꼬박 1시간 샤워기를 틀어 놓은 셈이죠. 정말 화나고 짜증날만 하네요. 물고생 해봐야 정신 차리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굳혔어요. 물 절약에 관한 프로를 해야겠다고. 네, 참 잘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2012년에 한국에 와서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저녁에 장사가 끝나니 주방 바닥 청소를 모두 물을 콸콸 털어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한국에서 예. 식당에서 청소할 때는 예. 물을 막 틀어놓고 그 물이 막 잘잘잘 흘러내려가잖아요. 예, 네. 저는 그 당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예, 어떤 나라에서는 마실 물도 없어서 고생하는데 한국에서는 주방 바닥 청소를 글쎄 물을 흥건하게 뿌려서 하니 얼마나 많은 물이 낭비되겠습니까? 그니까요. 예, 지금부터라도 물 전략을 제창하는 것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화실 생각을 잘 했습니다. 네. 한중방송을 통해 모국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부터 일자리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가정에서나를 막론하고 우리 자신부터 물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많이 선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물 전략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두 아들을 둔 그 지인은 달포나 아들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물 낭비 현상을 보기만 하면 그 즉시 자기 절로 바로잡도록 했대요. 잘하셨네요. 그렇게 즉석 교육을 해야 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저도 이제 가정부로 일하면서 느낀 건데요. 한국 분들은 중국 분들보다 물을 많이 쓴다는 걸 느꼈어요. 안 그래요? 네, 느껴봤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 예. 제가 일하던 한 집의 사장님은 사무직에 계시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2번씩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1번씩 샤워를 하고요. 그게 아마도 깔끔한 걸 선호하는 문화적 차이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주변에 물이 풍부하니까 펑펑 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3번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또 자랑하더라고요. 잘했던 것처럼. 네, 샤워도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좋지 않다던데요. 네. 네. 그렇지. 저도 작년에 저 중국에 가서 이런 집에 이런 전경을 목격했어요. 마지막 그 씻은 채소, 야채를 씻은 물이 있잖아요. 네. 그 깨끗하잖아요. 그걸 화장실에서 재활용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중국에서 교육받기로는 샤워를 너무 자주 하면은 이거 피부에 안 좋다고 그 보호막이 파괴돼가지고 안 좋다고 그런 걸 듣고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전 지금도 2, 3일에 한 번씩 샤워하고요. 매일은 안 해요, 저도. 네, 저도 그래요. 한국 네. 분들은 매일 하지만은 저는 2, 3일에 한 번씩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이렇게 물을 펑펑 쓰다간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물이 없어서 진짜 뭐 한국 분들 국 없으면 뭐 밥 못 드신다는데 앞으로는 국도 못 끓여 먹는 건 아닌지 진짜 걱정되네요. 네, 저도 그래요. 물은 소중한 자원인데요. 쏟도 끝없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TV에서 봤는데요. 아프리카의 수단에 사는 한 어린애는 물이 부족해서 기린이 오줌을 받아서 몸을 씻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막힌 일이죠. 네. 물도 고갈되는 날에는 물 한 방울이 지금이 기름보다 더 비싸게 될 날이겠지요. 지금부터 물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건 시간상 문제겠죠. 네.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만큼 많은 양이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는 물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귀한 자원이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자원인 물을 아껴 써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습관 문제예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물을 엄청 많이 아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물을 아꼈는데 지금 한 5년 뒤에 보니 저도 지금 물을 아주 낭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네. 미약하지만 제가 올 들어 실천하는 물 절약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려는데요. 이화실 씨 벌써 물 전략 실천에 들어갔네요. 하여간 뭐나 빨리 행동하는 스타일이 여기서도 알리네요.
아니요. 아직 물 절약 실천은 전부터 이제 하던 건데요. 이번 프로 준비하면서 더 잘하게 되었지요. 잘하시네요. 네. 주요하게는 물 절약과 함께 그 수도세 절약도 되니까요. 일석이조이잖아요. 예. 그 방법을 예 빨리 알려주세요. 아니, 네. 다 남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근데 제가 그전에는 별로 안 하다가 요즘은 들어와서 지금 제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예로는 설거지 할 때 또 그리고 샤워를 할 때 그리고 평소에 또 이래 평소에 손을 씻을 때 이래 등등 물을 사용할 때는 그 수도꼭지를 항상 조금만 틀어요. 다 틀지 않고 그리고 살짝 틀어놓고 이제 해도 충분히 설거지하고 샤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리고 예. 그거 너무 막 다 틀어 활활 막 하면 물이 그 낭비가 많잖아요. 막 또 밖으로 튀기도 하고. 예, 그렇겠네요. 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로는 그 기름기 없는 그릇들은 저 세제 없이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내요. 뭐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예. 하여튼 기름기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저 그릇들은 뭐 밥공기 같은 거랑 예를 들어 예. 그런 거는 그렇게 씻어내고 그리고 기름이 많은 후라이팬은 항상 먼저 저 휴지로 이제 닦아내고 예. 나서 물로 씻어요. 네. 그 좋은 방법이네. 네, 좋은 그렇지 방법이네요. 않고 듣다 보니. 처음부터 막 세제를 네. 퐁퐁 풀어 씻으면 물이 많이 낭비되고 또 물도 또 많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한테도 안 좋고. 저도 그 한번 저희 동창리 집에 가봤는데 네. 그 며느리 설거지 하는 거 제가 찬찬히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설거지 세제를 너무 많이 바르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다 깨끗이 씻으려고 물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말은 못하고, 네. 계속 지켜만 봤어요. 네, 저 이 집에는 한 달에 물세가 엄청 나가겠는데 이런 예,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물도 오염되고 또 그러는데 또 세제를 안 쓰면은 오염된 물을 또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예로는 저 양치질 할 때는 꼭 컵에다 물을 받아서 사용해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수도꼭지를 그냥 틀어놓고 하면은 그 물 낭비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거, 양치질은 저도 그, 예. 컵에다가 예, 이제 컵에다가 예, 받아서 물을 하세요. 담아서 하요. 그 우리 중국에서 그 습관이 됐잖아요. 아마 예. 네. 네. 저도 컵에다 물 받아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세대 사람들은 근검절약 그 정신이 몸에 배어서 다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 이제 또 다섯 번째 예로는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항상 이제 찬물 쪽으로 이제 바꿔놔요. 그 계속 온수로 넣으면 혹시 다음에 쓸 때 모르고 그대로 누르면은 온수 요금이 나갈 뿐더러도 온수를 만드는 에너지가 또 그만큼 소비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예, 저는 그게 뭐 찬물, 도물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다친 데로 잠그거든요.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온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담가놨잖아요. 또 모르고 특히 저희 뭐 남편이랑 아들이 잘 그래. 이렇게 탁 틀면은 예. 그다음에 우리 보일러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웅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덤물을 온수를 틀어놓고 손 씻을 때까지는 덤물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 시간 손을 다 씻어 뿌려요. 네. 그러니까 덤불 틀어놓고 그것만 돌아가고 보일러만 돌아가고 결국 덤불 나올 때는 또 이제 그걸 끈다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찬불 나온 쪽으로 저는 잠가 놓거든요. 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예. 네. 제가 일하던 집에서는 시초에 수도꼭지를 잠글 때는 언제나 찬물 쪽으로 잠그라고 배워줬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분이 말씀이 더운 물 쪽으로 잠그면 압력이 높아서 안 좋다고 해요. 네. 애당초 찬물 쪽으로 돌려 놓으라는 거래요.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더운 물 쪽에 넣으나 찬물 쪽에 넣으나 이 아파트에서는 처음 얼마 쓰는 양이 적으니까 그대리 계속 찬물이 나와요. 기실은 그저 온수가 나오지. 그렇죠. 더운 물 쪽에 놔도 온수가 나오고 찬물 쪽에 놔도 온수가 나오는데 왜 더운 물 쪽으로 놓겠어요? 예, 아니 저는 뭐 덤물 쪽으로 잠그면 압력이 높아서 안 좋다는 거는 모르고 그냥 저는 이제 그 절약하자는 그런 또 의도에서 그렇게 낚았는데 확실히 그런 좋은 점도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저보다 물 절약을 더 잘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다 같이 소중한 물 자원을 아끼자는 바람입니다. 예, 화실시 물 절약 실천 방법 저는 대찬성입니다. 네. 그 외에 빨래를 할 때도 한 번에 모아서 하기, 쌀뜨물로 애벌 설거지 하기, 세수한 물로 걸레를 빨기,
손빨래한 물을 변기에 사용하기 등등은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이지요. 네, 언니 방금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방법들도 예, 참 좋은 방법이네요. 예, 저희 친구 한 분도 예, 물 전략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야채를 씻은 마지막 깨끗한 물은 화장실에서 재활용하고 빨래는 작은 빨래는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예 손빨래를 한다네요. 네, 그거는 예. 더 잘하시네요. 네. 지금 우리 다 저 세탁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니, 손빨래 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예 어머님은 예 물을 엄청 아껴 쓰셨습니다. 생전에 예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제가 물을 너무 낭비한다고 지적해 주었는데요. 아 순자야 살아서 쓴 물은 죽어서 그 물을 다 마셔야 한단다라는 말을 노래처럼 했습니다. 네. 네,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뜻인즉 살아서 물을 아껴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그 생전에 쓴 물들은 이생에 가서 그 물을 다 마셔야 한다는 속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마도 우리가 물을 아껴 쓰라는 데서 나온 속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주변 또래 분들을 보면 물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물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죠. 나부터 물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며 작은 일상생활 습관 하나하나에서 물 절약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물을 아껴 쓰는 모범이 됩시다. 네, 그럽시다. 네. 끝으로 제한동포인 한금화 씨가 부르는 노래 꽃피는 인생을 들으시면서 오늘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무도인 꽃이 피네 내가 가슴에 활짝 피었네 온 세상 다 힘들려 해도 내 맘에 꽃을 피워요 한 번쯤은 흐릿지게 내 사랑 불러보세요 어느새 멋진 사랑이 다가와 있어요 꽃바람 따라 세월 따라 내 인생 무슨 꽃이네 한무토인 꽃이 피네 내가 가슴에 활짝 피었네 온 세상 다 힘들어 해도 내 맘